오늘은 올 시즌에 앞서 새롭게 감독을 바꿨던 네 팀이죠. 키움, 기아, 삼성, 롯데 자이언츠의 올 시즌을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또 이들 네 팀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년 시즌에 사령탑 리더십 변화 가능성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10개 팀 감독, 자, 감독이 10명이 딱 있습니다. 특별한 자리다. 이야기들 많죠. 정규 시즌 1위 NC 다이노스의 이동욱 감독이 감독은 하늘이 내려준 자리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뭐 혹자는 독이 든 성배다. 또 혹자는 파리 목숨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근데 독이 든 성배인데 그 독조차 뭔가 달콤한 것이 아닌가. 그냥 뭐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벌컥벌컥 마십니다. 자, 부르면 무조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현직에 있더라도 감독으로 콜이 오게 되면 다 묵인을 해줍니다. 물론 가을 야구에 올라가 있는 팀의 코칭 스태프를 빼내올 때는 그 팀이 이제 이 뭐 코칭 스태프가 갑자기 일원이 빠지게 되면 전력이 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가을 야구가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예의 중에 예의입니다. 10개 팀 중에 올 시즌 앞서 무려 4개 팀이 이제 새로 감독을 바꿨었죠. 지난해 2위를 했던 키움, 장조석 감독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손혁 감독을 선택을 했는데, 그죠? 손혁 감독 3위를 했는데, 자, 바로 중도 하차를 하게 됐고, 꼴찌였던 롯데 자이언츠는 외국인 감독 선임을 노리다가 이제 허문회 감독으로 선회. 지난해 8위였던 삼성은 김한수 감독하고 결별하고 허삼현 감독을 선택했지만 올해도 8위. 지난해 7위였던 기아 타이거즈는 구단 사상 첫 외국인 감독 맷 윌리엄스 감독을 선택을 했습니다. 올해는 6위. 자, 각 구단의 지금 좀 현 상황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이후에 올 시즌을 제외하고요. 2000년 이후에 임명이 됐던 각 구단의 초보 감독들, 자, 27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지봉을 잡은 첫 시즌 팀을 가을 야구로 이끈 감독은 12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3명, 2001년에 롯데 양승호 감독, 2012년에 SK 이만수 감독, 2018년에 하나 한용덕 감독은 감독 대행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은 뭐 완전 순수 초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순수 초보는 9명 감독이 있고, 그래서 첫 시즌의 성공, 성공했다는 것은 바로 가을 야구로 갔다는 것인데, 이런 평가를 들은 감독의 비중은 대략 한 37.5%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감독 첫걸음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더라. 하지만 그렇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더라. 구단이나 팬들의 성에 차지 않으면 감독 첫 해여서 뭐 적응이 필요합니다. 첫 해니까 조금 몸 좀 풉니다. 몸은 그냥 집에서 알아서 풀고 오세요. 무슨 소리예요? 우린 바로 실전이야. 그래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냥 댕강 바로 목이 날아가고. 그래서 파리 목숨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기도 하는데, 롯데 자이언츠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이야기가 할 것이 조금 많습니다. 제일 시끌시끌하다. 7인데 지난해 꼴찌입니다. 그죠? 26일 현재 140경기를 치렀습니다. 69승 1무 70패 5할 승률에서 약간 다운됐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나은 성적을 거뒀어요. 근데 뭔가 분위기는 어수선. 최근 수년간 부진했던 상황에서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걸었죠. 근데 포스트 시즌에는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년 같았으면 말입니다. 초보 감독이잖아요. 또 지난해 꼴찌팀이잖아요. 그리고 막판까지 중위권 다툼을 했죠. 그죠? 또 5할 승률 안팎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보통은 이제 공과를 논할 수가 있는 그 정도는 됩니다. 물론 올해 SK하고 그리고 하나 이글스가 너무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이 두 팀이 완전 바닥을 깔면서 승수 자판기 역할을 하면서 승리 인플레가 너무 심해진 것은 맞습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래도 5할 승률은 감독들이 그래도 나 이 정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인데, 야, 이건 근데 구단 안팎에서 마냥 합격점을 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뭔가 조금 아쉬운 시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민규 단장이 오면서 이제 개혁을 시작을 했고, 프런트는 데이트 야구를 추구를 합니다. 현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올드스쿨 야구 쪽을 고수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구성원들을 조금 힘들게 하죠. 개혁은 조금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개혁을 하는 사람은 이제 손에 피를 조금 묻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구성원 중에서 특히 야구단의 구성원 중에 선수들은 이를 반기기가 좀 쉽지 않아요. 선수들은 이제 안 반깁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걸 다 좋아합니다. 훈련 많이 시키는 감독 싫어해요. 절대 좋아하지 않죠. 근데 허문회 감독은 이제 선수들의 마음을 좀 다독였죠. 선수들의 좀 신임도 얻었고. 하지만 이제 반대로 또 프런트와는 나를 세우는. 프런트는 이제 시즌 중이니까 이제 속은 조금 상했겠죠. 뭐 별로 이렇게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약간 좀 수수방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팬들의 의견도 지금
뭐 제각각입니다. 좀 더 이제 명확한 개혁을 요구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해라. 그건 뭐 허문회 감독한테 이건 좀 책임을 좀 물어. 뭐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감독은 뭔가 현장의 목소리도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왜 이제 구단이 그냥 감나라 배나라 하냐. 한번 믿었으면 써라.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삐걱대지 좀 마. 그냥 소리 없이 화합해. 그냥 서로 좀 악수하고 좀 잘 좀 해봐. 그냥 좀 잘 살아 이것더라. 뭐 이렇게. 분명한 것은 현장하고 프런트하고 지금 생각 차이가 분명히 있죠.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를 하던 와중에 허문회 감독 교체 쓸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에도 한번 좀 알아봐 달라, 꼭 알아봐 달라 이런 점 댓글들이 조금 올라왔는데 뭐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불화설 이야기는 저도 조금 다루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불화설하고 이제 교체설은 완전히 그 느낌이 좀 다르고, 예, 이 이야기는 진짜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더 나아가는 이야기고 시즌 중에 감독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고 전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시즌이 마무리되죠. 정말 막바지죠. 방송이 나가게 된 이제 28일이면 딱 시즌 마감까지 이제 사흘 이틀이죠. 10월 30일이 바로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고 허문회 감독에 대한 구단 신뢰를 한번 보면요. 지금 제가 롯데 구단 관계자들을 취재를 좀 했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이 저도 부담이죠. 당사자도 좀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약간 익명이라고 해서 자 이제 코멘트를 더하거나 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구단에서 당장 정정 요청이 들어옵니다. 구단의 공식 입장이죠. 3년 계약이 돼 있으니까 방침은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 좀 잘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자, 원론적인 입장이죠. 하지만 이제 보통 이런 조금 뭔가 교체설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면 구단에서 보통은 아니다, 뭐 절대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런 것도 좀 아니고 매우 복잡한 상황이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석환 대표는 좀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생각이 있겠죠. 왜 여러 생각을 했겠죠.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결정은 아직 안 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시즌을 마무리한 뒤에 마음의 결정을 내릴 건데 시즌 종료에 바로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건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 보이고 시간을 조금 더 가질 것으로 보이고, 롯데의 상황은 단순한 지금 뭐 감독 그리고 단장의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사안을 미리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사안 두고 왜 내한테 이야기했어 안 했어, 이건 정말 격가지 문제이고 이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좀 구단이 나아가고자 하는 야구에 대한 방향성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막 그냥 서로 말 안 하고 지내는 그런 시즌이 됐다. 뭐 그래서 OR에서 조금 모자랐다. 그렇다면 내년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프런트가 됐다, 또 허문회 감독이 됐다, 하고자 하는 야구를 내가 제대로 못했다. 올해는 2020년은 그런 양측의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쉬움이 좀 있을 거고 내년 되면 이 아쉬움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파열음이 날 수도 있고요. 야구판에 올해 말이 되면 성민규 단장이 날아간다, 아니다, 뭐 허문회 감독이 날아간다, 아니다, 둘 다 날아간다, 구단에서 시끄러워 둘 다 내보내 뭐 이럴 수도 있다, 그룹에서. 또는 둘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래서 자 우리 화해합시다, 극적으로 화해를 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극적인 봉합과 화해는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화해를 할 것 같았으면 이미 좀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만큼 좀 갈 길은 조금 멉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는 않지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야구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감정의 골도 좀 깊어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골은 더 깊어지니까 지속적인 양보, 여러 번의 양보,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굉장히 여러 차례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이제 1년 가까이 안 됐던 부분들이 겨우내 갑자기 되겠는가? 조금 회의적인 시각들이 야구계에도 많고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저도 마냥 좀 답답합니다. 예, 보면서 저도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직은 롯데 구단이 내년 결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 시즌을 마치면 어쩔 수 없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정 감독 교체만이 능사인가? 3년 연속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면 이 또한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에 대한 갈등, 여러 가지 이렇게 이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내부 구성원들을 상당히 좀 피곤하게 하죠.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성적을 근거로 이렇게 감독을 무조건 교체했다면 이번은 좀 방향성이 화두가 될 겁니다.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유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런트도 분명히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허문회 감독은 선수단 내에서는 좀 신이 상당히 두텁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개혁 작업을 하다 보면 선수들이 좀 피곤하고 프런트가 좀 싫거든요.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잖아요. 이 합리적이라는 단어는 뭔가 이제 투자 대비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다 보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아주 편한 작업만은 아닙니다. 막판에 극적인 반전 가능성 제가 열어두려고 합니다. 양측의 프런트와 허문회 감독이 이렇게 의기투합 그 가능성은 제가 열어두고 싶습니다. 극적으로 화해가 된다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현장하고 프런트의 역할 분담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문서화를 하면 돼요. 구두로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아이 처음에 우리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려고 했잖아요. 왜 지금 이러세요? 감독 입장에서는 아니 딴 데는 안 그런데 무슨 소리예요? 감독이 이거 감독이라고 하면 엉당히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에이씨 이까지가 이렇게까지 취급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사이가 자 틀어지기도 시작을 하고 약속이라는 부분들은 진짜 애매합니다. 구두 약속은 이게 말의 뉘앙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뭐 아니다 그러면 뭐 증거도 없으니까. 그래서 분란이 있는 곳은 늘 이런 대비된 주장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문서화도 좀 필요합니다. 문서화도 필요하고 NC 다이노스는 그래서 현장과 프런트 사이에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문서화로 딱 해놨죠. 물론 근데 그 틀 안에만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틀이 있으면 서로 간에 마음이 편해져요. 받으면 고마운 줄 알고 주면 줄 때는 굉장히 배려라는 것도 아는 것이죠. 주고받을 때 그런 특별한 감정도 생깁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 돈독해지는 것이죠, 사이가. 아직은 내년에 롯데의 현장 리더십은 결정난 바 없습니다. 조만간에 결론 도출을 하게 되겠죠. 좀 지켜보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4위입니다. 자, 가을 야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위는 만족을 하는 것이냐? 당연히 만족을 못했죠. 만족 못했으니까 3위인 손혁 감독이 스몰볼을 추구한다. 팬들한테도 조금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권인데도 구단 고위층에서도 불만을 가졌어요. 이건 구단 고위층이 그냥 이 야구가 싫다. 손혁 감독 개인이 싫은 건 아닌 것이죠. 손혁 감독이 추구하는 야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1위를 했으면 깨갱 아무 말도 못했겠지만 이 3위라는 성적도 만족을 못한 것이죠.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팀 전력이 되는데 왜 3위밖에 못했느냐 이런 내부 시선이 좀 깔려 있었고 그래서 사령탑의 지도력에 의문을 표한 것이고 나가시오 이렇게 됐는데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참 예의 없는 그 과정에서 사람을 내보는 과정에서 많은 팬들이 또 야구인들도 마찬가지로 또 키움 구단 운영진에 굉장한 좀 질타를 보냈었죠. 지난해 타격왕인 제리 샌즈를 일본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몸값 차이가 너무 나서 그냥 보냈다 이렇게 하지만은 참 대신 데려온 모터 선수는 너무 금정한데 허술한 선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보내고 데려왔을 때 새로 교체 멤버로 데려온 이 러셀 선수는 줄 수 있는 최고 몸값까지 날짜별로 계산해서 데려온 메이저리거예요. 현역 메이저리거. 근데 그게 폭망 수준이고 9개월에 이제 실전 공백을 너무 좀 쉽게 본 것 아니냐. 이것이 굉장한 패착이 됐고 김창현 감독 대행 어떨까요? 프로야구 선수 지명을 받지 못한 전력 분석원 출신인데 내부 평가가 좋습니다. 김재현 단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납득이 되는 야구를 하자 지더라도 이는 팬들, 구단 선수들도 공감한 부분이고 팀의 방향성이고 이런 부분에서 김창현 감독 때는 흠잡을 데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평가가 팬들이 바라보는 이 평가는 좀 다를 수 있고 또 하는 선수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내년은 좀 어떻게 되나? 김창현 감독 대행은 내년에 또 진짜 정식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인가? 물론 가을 야구에서 보여주는 결과물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사령탑에 대한 고민은 아직이다. 이에 대해서 김창현 단장이 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 이건 단장 개인의 생각인데 김창현 감독 대행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놓고 본다면 또 우리 선수들에게 신뢰를 받는다면 내년 감독 후보군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구단도 감독 대행을 임명하면서 내심 우려를 안 한 것은 아니다. 현장, 특히 코칭 스태프로부터 김창현 감독 대행이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지금 감독 대행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싫더라도 싫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딱 세우고 여러 주위에서 뭔가 참 자격 없는 사람을 세웠다는 이야기까지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비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도 이렇게 했는데 삼성 라이온즈 한번 보겠습니다.
8위, 지난해 8위, 올해도 8위. 이러다가 8승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 자주 섞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력 분석 팀장 출신 허삼영 감독이었죠. 이 처음에는 허파고다 잔사드렸지만은 시즌 중반부터 엄청나게 까이기 시작하고, 진짜 뭐 팬들이 진짜 삼성 왜 이러느냐. 왕조는 아니라도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삼성 구단 내부에서는 말입니다. 올 시즌을 어떻게 보냐면 팀이 헤쳐나가야 할 방법은 어느 정도 찾았다. 하지만 우리가 좀 준비도 좀 부족했다. 희망은 발견했지만 채워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 팬들은요 이대로 오면 희망조차 없다. 그래서 자존심이라도 좀 세워라 막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사실 삼성 내부에서는 올해마저 가을 야구 못 가면 진짜 안 된다 이런 절박감이 정말 있었습니다. 시즌 중반에 이래도 뭐 좀 치고 올라갔잖아요. 4위까지. 하지만 이제 사그라들고 말았고, 역시 다린 러프 공백도 무시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약한 불펜. 이 불펜이 문제가 또 쉽게 또 해결도 잘 안 됐는데, 역시 이제 오승환 선수 한 명으로는 감당이 안 됐고, 뭐 그렇다고 뭐 선발이 아주 강한 것도 아니었고, 뷰캐넌 선수 혼자만 참 잘해줬던 그런 시즌인데, 그래도 약간의 좀 활약을 해준 선수도 있었지만 또 허약한 팀 타선도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허삼영 감독에 대한 이제 구단 내부의 이제 냉정한 평가를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잘된 부분을 조금 좀 보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좀 부각시킨 평가입니다. 성적이 좋을 때, 경기가 잘 풀릴 때는 모든 감독이 그렇듯 모든 것이 다 오케이 괜찮았는데,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훈수를 두는 입장이었던 전력 분석 팀장하고 실제 전쟁을 치르는 감독은 역시 뭔가 좀 다른 것 아닌가 하는 내부적인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거다, 현장 애로사항은. 하지만 이제 결단력이라든지 중요 상황에서 약간 좀 주저주저하고, 그리고 선수와 코치들의 입장만을 너무 배려한다든지 감독이 너무 좀 강단 있는 모습이 조금 없는 것 아니었느냐, 이런 또 지적이 조금 있어요. 선수들도 이제 여러 입장이 있겠지만 선수 입장을 일일이 다 따져줄 수는 없고, 때로는 가지를 쳐내고 하나를 봐야 하듯이 좀 가감하게 가야 된다. 너무 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자, 부족했던 수비, 그 선수단 체력이 조금 좀 달렸던 이런 부분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바로 드러났을 때 이에 대한 어떤 코칭 스텝의 어떤 대비가 조금 아쉬웠다, 이런 지적이 조금 있습니다. 감독 교체 가능성 없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즌을 마치고 프런트 쪽에서 감독과의 교감을 통해서 여러 좀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이런 주문 사항들을 좀 주고 개선점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위 가을 야구 실패. 지난해 7위, 한 단계는 올라갔는데, 윌리엄스 감독은 외국인 첫 해 가을 야구에 올라가지 못한 첫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까방권, 까임 방지권, 자, 획득을 했죠. 다 좋다. 타 구단에 가서 그냥 러닝하고 도장 깨기 하는 것마저 좋다. 근데 막 성적 안 좋으니까 어딜 그렇게 뛰어다녀, 이렇게 막 또 이야기하고, 무슨 뭐 선물 주고 받으러 왔나 뭐 이렇게까지도 팬들께서 아이씨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성적이 아무래도 좀 다운되고 하니까 가을 야구 희망이 사라지니까 이제 일부 선수들만 좀 고집하는 그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박찬호, 유민상, 뭐 선수 뎁스가 옅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고육지책인 측면도 있죠. 그리고 수비, 그리고 또 꾸준한 활약 고려를 하면 좀 더 확실한 대체 멤버가 있었다 그러면 그 선수들 썼겠죠. 그런 부분들도 팬들도 좀 많이 아쉬워하셨고, 무엇보다 이제 1선발인 브룩스 선수가 빠지면서 팀의 가을 야구 경쟁 동력 자체가 그냥 확 사라져버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천재지변 수준이 아니었느냐, 이렇게도 조금 봐지고, 구단 내부에서는 윌리엄스 감독이 이 부분은 이제 브룩스 선수가 빠진 부분은 좀 어찌할 수 없었다, 감독도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잘된 부분을 논하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윌리엄스 감독을 영입하면서 메이저리그 시스템을 조금 가져오고자 했던 부분들이죠. 이제 현장과 프론트 역할 분담이라든지 또 구단 운영 시스템의 정립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체계가 조금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윌리엄스 감독의 이제 지도 철학,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윌리엄스 감독을 많이 좀 보면서 특별한 좀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래도 공과가 분명했던 윌리엄스 감독의 첫 시즌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봐지고, 내년에도 이제 기아 사령탑은 당연히 뭐 변동 없습니다. 변동 없고, 다음 시간에는 외국인 선수들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